행정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및 정의 등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법령 등이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목, 법령,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률 및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2.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 규칙. 3.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장에 정한 훈령, 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나목,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제2호 행정청이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목,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목,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 제3호 당사자란 처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4호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5호 제재처분이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제30조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능률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법령 등과 제도를 정비, 개선할 책무를 진다. 제4조 행정의 적극적 추진. 제1항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 및 적극 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항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기간 및 나이의 계산. 제6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제1항 행정에 관한 기관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제2항 법령 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제2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제7조 법령 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법령 등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 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호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제2호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 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호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7조의 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제2장 행정의 법 원칙 제8조 법치 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9조 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1호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제2호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칠 것 제3호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제11조 성실 의무 및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항 행정청은 행정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신뢰 보호의 원칙 제1항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2항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행정작용 제1절 처분 제14조 법 적용의 기준 제1항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이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항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에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 제3항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 처분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 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등을 적용한다. 제15조 처분의 효력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관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6조 결격 사유 제1항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 등록, 신고 수리 등 이하 인허가라 한다를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 이하 2조에서 결격 사유라 한다는 법률로 정한다. 제2항 결격 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단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호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제2호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제3호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제4호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제17조 부관 제1항 행정청은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를 붙일 수 있다. 제2항 행정청은 처분의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제3항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단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1호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 제2호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3호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항 부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호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제2호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제3호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제18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제1항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제2항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제2호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제19조 적법한 처분의 철회. 제1항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제1호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2호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 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제3호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제20조 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 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재량 행사의 기준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제재처분의 기준 제1항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 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 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항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당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호 위반 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제2호 위반 행위의 결과. 제3호 위반 행위의 횟수. 제4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1항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 인허가의 정지, 취소, 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 을 할 수 없다. 제2항 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제2호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제3호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 출입, 검사를 기피, 방해, 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제4호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 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항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 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합의 행정기간은 2년, 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항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그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인허가 의제 제24조 인허가 의제의 기준 제1항 이 절에서 인허가 의제란 하나의 인허가 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 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 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 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제2항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3항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항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내 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 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제5항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의 인허가 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제25조 인허가 의제의 효과 제1항 제24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항 인허가 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에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제26조 인허가 의제의 사후 관리 등 제1항 인허가 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주된 인허가가 있은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조, 제25조 및 2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3항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 의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공법상 계약 제27조 공법상 계약의 체결 제1항 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 이하 공법상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절 과징금 제28조 과징금의 기준 제1항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항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당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제1호 부과, 징수, 주체 제2호 부과 사유 제3호 상한액 제4호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제5호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 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 제29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호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제2호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제3호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제4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절 행정상 강제 제30조 행정상 강제 제1항 행정청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단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호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법령 등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 법령 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를 말한다. 이하 2절에서 같다. 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제2호 이행강제금 부과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정급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 제3호 직접 강제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제4호 강제징수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정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의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제5호 즉시 강제 현재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당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 제 과목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 남목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제2항 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항 형사, 행형 및 보안 처분에 관한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이나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 인정, 귀하, 국적 회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제1항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부과 징수 주체 제2호 부과 요건 제3호 부과 금액 제4호 부과 금액 산정 기준 제5호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 제2항 행정청은 당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1호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제2호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제3호 그 밖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제3항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제4항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 사유, 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항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제6항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32조 직접강제 제1항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 집행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3항 직접강제의 계고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31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3조 즉시강제 제1항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주어야 하며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6절 그 밖의 행정작용 제34조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의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5조 수수료 및 사용료 제1항
행정청은 특정인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항 행정청은 공공시설 및 재산 등의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 사전에 공개된 금액이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제7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제36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항 행정청의 처분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 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항 이의 신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 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항 다른 법률에서 이의 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해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호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제3호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제4호 형사, 행형 및 보완처분의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제5호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제6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제37조 처분의 재심사 제1항 당사자는 처분,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 2.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 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호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제2호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 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제3호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항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 각호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당사자가 제1항 각호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합의제 행정기간은 180일 이내에 처분을 재심사 결과 재심사 여부와 처분의 유지, 취소, 철회, 변경 등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 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합의제 행정기간은 18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합의제 행정기관은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항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제6항 행정청의 제18조에 따른 취소와 제19조에 따른 철회는 처분의 재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7항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의 재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호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제2호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 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제3호 형사, 행영 및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제4호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귀하, 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제5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제6호 개별 법률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 제4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 제38조 행정의 입법활동.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을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 법률안의 국회 제출과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행정의 입법 활동이라 한다. 을 할 때에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항 행정의 입법 활동은 당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호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2호 법령 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령 등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호 법령 등은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 제3항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계획, 이하 정부 입법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항 행정의 입법활동의 절차 및 정부 입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법제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행정법제의 개선. 제1항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2항 정부는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및 일관된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현행 법령에 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 법령 해석 제1항 누구든지 법령 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하 법령소관기관이라 한다. 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법령소관기관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소관 법령 등을 헌법과 해당 법령 등의 취지에 부합되게 해석, 집행할 책임을 진다. 제3항 법령소관기관이나 법령소관기관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 해석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법령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4항 법령 해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